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황금시대가 저무는 중국 부동산, 중국 경제의 위기가 오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중국 부동산입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이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인 거래량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황금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7월 15일 날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죠. 지급 준비율을 낮췄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면 때문에 지금 지급 준비율, 말하자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늘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돌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게 여실히 증명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껏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까 금방 언급했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결코 좋은 쪽으로의 주목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주목이라는 거죠. 지난 11일입니다. 7월 11일이죠. 우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올린 영상이 지금 화제예요. 어떤 영상을 올렸냐? 그는 우한의 기존 주택이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영상에서 지금 현재의 우한의 부동산 상황을 전하고 있죠. 그는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한에서 지난달 기존 주택이 몇 채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6월 한 달만 봐도 인터넷을 통해 2642채가 계약이 됐는데 이걸 하루하루 분석을 해보면 하루 평균 100채도 채 못 팔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한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제가 알아봤더니 2018년도 기준입니다. 11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서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그게 버금가는 인구가 우한에 사는데 여기에 하루 평균 100채밖에 안 팔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 나온 매물만 해도 10만 6,954채. 이것은 단순히 검증된 수치일 뿐 실제로는 한 20만 채가 시장에 풀려 나왔다는 거죠. 현재 매물로 말하고 있는 지금 10만 6,954채인데 이것에 거의 배가 되는 20만 채가 실제로는 시장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선전에서 아우성인 중개업 도산붐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싸늘한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매물이 나왔는데 하루 평균 한 100채밖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 팔리는 거예요. 그냥 10만 채라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여기에 2642채만 팔린다고 해도 일단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2% 수준밖에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이 알린 지금 후베이성의 우한, 광동상의 선전이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한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한 폐렴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것이 사람이 많이 인구가 어마어마한 지역이고 또 광동성 선전이라는 것은 광동성 선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콩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선전이 지금 화웨이의 본사, DJI의 본사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것이 선전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이것이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 당국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대해서 가장 큰 회색 꽃불소라고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회색 꽃불소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말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뿔소 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코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들이 달려오면 땅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특히 사자까지도 이 코뿔소의 공격에서 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보면 코뿔소가 한번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코뿔소가 달려온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뿔소가 하고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자까지도 피하는 게 코뿔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서도 파급력이 크지만 결국 무시하면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이것을 흐리흐리한 코뿔소라고 생각을 해서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가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회색 코뿔소를 인용을 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중앙재경 영도 소조는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지명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림자 정부, 그리고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지방정부의 부채, 해외 인수합병, 이 5가지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회색 코뿔소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림자 정부가 있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무너질 거다.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그래서 한번 부도가 국유기업에서 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해외 인수합병 문제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5대 회색 코뿔소로 중국의 실질 정책 결정기구에서 이것을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부동산 거품이 머리를 드러내미는 것이냐, 말하자면 이게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죠. 지금 중국의 최대 자동차유비 제조업체인 차오도왕 회장은 지난해 2020년 말에 중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버팀목을 잃었으니 여분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서두로 팔지 않으면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했다는 거죠. 2020년 말, 작년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당시에 차오도왕의 경고를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모든 것이 차오도왕의 말처럼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인 왕이 신문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2가지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것은 중국 당국의 부동산 금융 거래 통제.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을 꽉 잡고 부동산 정책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내에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제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3단계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부동산 기업의 융자를 제한하는 것이 한 예인데요. 또한 은행마다 일정 한도의 부동산 대출을 쓸 수 있도록 대출 한도까지 지금 설정해버렸어요. 또 올 상반기에는 중국 은행들이 기존 주택 대출을 거의 중단했다고까지. 중단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에 제약이 걸려버린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공급 과잉이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공급 과잉 문제를 알아볼게요. 지금 신규 주택들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한 작년인가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유령 도시가 있다. 부동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유령 도시가 존재한다라고까지 올렸는데, 지금 현재 중요 지역에 신규 주택이 남아 돌고, 그리고 팔려고 내놓은 기존 주택마저 지금 급등하는 2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규 주택이 남아 돌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주택까지 안 팔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싸면 집이 팔리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거품이 낀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실질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그 가격을 그대로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공급 과잉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국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 사기가 어려워, 아니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왕이 신문은 명쾌하게 해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정보가 넘쳐나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이 주택 그 구매자들 자극을 해서 이것을 속아서 시장으로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불고 있는 두 가지 큰 바람, 공급 과잉,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이것을 보면서 차오도왕의 집값 관련 예언이 정말 들어맞는 것처럼, 차오도왕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팔아라. 나중에는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의 버팀목을 잃었으니 여분의 부동산을 수요한 사람들이 서둘러 팔지 않으면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라는 이 차오도왕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거래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그리고 수요 공급의 변화, 이것은 중국에서의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죠. 기본적으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성장을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말하자면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부동산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부동산은 수백 가지 관련 업종의 흥망성쇠까지 달려 있습니다. 일단 건설회사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돈이 또 돌아서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인프라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 건설 경기 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빨리 주고 돈이 회전이 가장 빠른 업종이기 때문에 건설을 주장을 한다라는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들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면 투자도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도난을 당할 것이고요. 이 도난을 통해서 그 연쇄적으로 연쇄 충격이 계속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중국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 대출의 지금 40%를 달할 정도로 부동산 업계와 금융업계는 지금 현재 한 배를 탄 사이입니다. 즉 부동산 업계가 추락하면 금융업계까지 망가지는 이중 타격이 중국 경제에 올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의 눈사태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롤링 스노우 같은 거예요. 한번 구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굴러서 내려오면 눈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서 주의를 했으나 지금 회색 코끼리라고 부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중국 자체에서. 관리를 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부동산이 만약 망가지게 되면 경고등은 계속 켜졌어요. 실제로 경고등 많이 켜졌고, 이 경고등이 켜진 이러한 상황에서 회색 코뿔소로 불릴 정도로 코뿔소는 위험하지만 흐리흐리한 코뿔소였기 때문에 지금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 중국 전체 은행의 자본의 40%나 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딱 묶여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 경제의 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중국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부동산이 정말 몰락할 것인가, 몰락하면 중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여기서 뉴스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